안녕하십니까. 서부경TV의 변형입니다. 매년 3월에 결산을 갖다 하고 나면 기장세무사에서는 세무조정개선서를 갖다가 책자로 주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런 책자를 보지 않고 서랍 속에 아니면 캐비넷에 넣어두곤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 넣어두기 전에 그러지 마시고 몇 가지 정도만 한번 체크를 갖다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법인 결산 후 3가지 중요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 2월에 특히 대표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법인세를 올해 좀 많이 낼 것 같은데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을 갖다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걸 1, 2월이 아닌 전년도에 그 질문을 갖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갖다 통해서 법인세 및 기타 등등의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할 때 가장 좀 난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조세통계제한법, 조특법 및 고용지원금 활용 관련된 업체의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회사가 어떤 정부지원금, 즉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갖다 보기 위한 정보를 숙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절세와 정부지원금 수령은 뭐뭐뭐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대표이사의 관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대표님들은 특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 정권의 첫 번째 포커스가 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숙지를 갖다 하셔서 대비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첫 번째 키워드는 고용 창출이었습니다. 고용 창출하게 되면은 각종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는 내용인데 오늘 강의 주제는 첫 번째 고용 시 우리 회사에서 연간 혜택을 갖다 보는 시뮬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고용지원금과 세액공제, 감면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무조정 개선서상의 어떤 조세통계 제한법 관련된 항목, 세액 감면 및 공제 항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갖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신설된 고용지원금 항목 중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관련된 내용을 그 조건, 혜택, 신청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 내용을 우리 회사의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즉, 우리 회사가 올해 이런 조건이었을 때 신규 직원을 갖다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우리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거기 연구원이 2명이고요. 그리고 기존 직원이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의 직원이 1명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청년을 갖다 신규 2명을 갖다 채용을 갖다 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은 월 보수 총액이 230만원 미만의 직원이 1명 있고 나머지 1명은 월급여가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 2명에 대한 신규 채용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6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대한 우리 회사의 연간 혜택을 갖다 보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 6,441만원 정도의 연간 혜택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갖다 보자면 연구전담부서에 대한 연봉이 2명 합산해서 8,500이라고 했을 때 25%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2,125만원. 그리고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가 1년차, 2년차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도권 내의 과밀 억제 지역이면 1,100인데 이 2명이었으니까 2,200으로 가정을 했고요. 참고로 올해부터는 이게 금액이 좀 상향이 됐다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또 일자리 안정자금 30만원. 아까 230만원 미만의 직원이 1명이 더 있다고 했을 때에 본다면 이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는 상반기에 지금 업체를 예정이긴 하지만 30만원을 갖다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혜택 자체가 신규 직원의 80% 지원했을 때 한 122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50% 경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 10인 이상의 사업장, 신규 사업장의 조건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감 또한 있고요. 올해 신설된 그 고용지원금 중에서 특히 올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당 960만 원까지인데 1년간 지원을 갖다 해주는데 2명을 갖다 채용했을 때 1920만 원. 즉 이 부분에 대한 총합이 한 6441만 원. 대표님이 이런 어떤 혜택과 조건을 갖다 알고 직원을 갖다 채용했을 때 그리고 모르고 채용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지원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받아서 법인세를 갖다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없는 데에 대한 차이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오프닝 때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산이 되고 나면 기장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좀 받게 됩니다. 그 첫 장이 이렇게 되겠죠. 회사별로 업력에 따라서 뭐 1기, 2기, 이 회사 같은 경우 15기인데 그 작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무조정계산 관련된 부분을 수령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님들은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이걸 갖다 받으면 그냥 잘 꽂아만 넣습니다. 안의 내용을 조차는 한번 좀 보면 좀 어떨까요? 그 내용 중에서 올해 초과됐을 때 법인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고 질문을 갖다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사가 조정계산서상의 세액공제 항목을 갖다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을 갖다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시는 것 또한 대표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갖다가 안 내는 것보다 많이 내는 게 더 행복한 거죠. 근데 불법적인 부분이나 합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법인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부분이 우리 회사가 있다면 적용 여부에 따라서 법인세는 그만큼 소득 공제가 아니라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갖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이 세액공제 항목이 정말로 많습니다.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이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은 그런 고민 한번 안 해보셨나요? 우리 기장세무사가 이런 세액 감면과 공제에 대한 부분이 안 바뀌는 부분도 있고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제대로 다 적용을 갖다 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갖다가 제대로 납부를 갖다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갖다 한번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이 기장세무사 자체가 기본적인 부분은 해주는데 이 감면 혜택에 대한 항목과 공제 혜택에 대한 항목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줄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혜택에 대한 공제와 감면에 대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주제로 나눈다면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시설 투자를 갖다가 했느냐. 시설 투자를 갖다 함으로 해서 환경 어떤 기여에 어느 정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갖다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에서 고용, 즉 직원을 갖다 신규 채용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이 또 공제와 감면 혜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 기술 개발 및 어떤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대한 부분이 공제 및 감면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앞전적에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세무조정 개선서상의 이런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대표적인 부분을 갖다 발췌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공제 및 세감면 혜택이 그 항목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 우리 회사가 그 항목이 적용이 되면은 신청해서 혜택을 갖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안 되면 당연히 신청을 갖다 못 하겠죠. 당연히 혜택을 못 보는 거고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 조건에 부합이 되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아예 신청조차 못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억울할 겁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대표적인 항목 중에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회사의 어떤 제조업인데
어떤 기계장치를 갖다가 구매를 갖다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무조정경선을 갖다 보게 되면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내용조차도 어떤 애는 돼 있고 어떤 애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노랗게 좀 칠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로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증대가 됐습니다. 이런 업체가 인원이 많다 그러면 이 또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근로소득 증대를 갖다 한 부분이 전년도에서 많은 인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있습니다. 이건 아마 거래하시는 세무사에서는 거의 못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수기로 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인원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특히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는 이 세무조정경선을 갖다 받고 보게 되면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거의 99.9%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세무조정경선의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 또한 최근에는 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또 고용을 갖다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그리고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 단절 여성을 갖다가 재고용을 했을 때 한 세액공제 같은 직원을 갖다 뽑게 되더라도 뭐 장애인이나 경단녀나 이런 고용을 갖다 했을 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으니 이 또한 잘 적용을 해서 하게 되면 법인세 절감에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전담부서나 기업에서 연구소를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청년 고용을 갖다가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표적인 부분을 갖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이거 이외에도 매년 생겨나거나 그리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가 100%에 맞게 적용해서 혜택을 갖다 볼 수 있다는 자체는 대부분 잘해주겠지만 잘 못해주는 업체가 상당히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떤 절세나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받으면 더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아는 만큼 찾아서 혜택을 갖다 보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고용지원금 중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관련된 혜택 및 조건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간 인당 960만원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올해 신규로 청년을 갖다가 채용을 갖다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기본 조건과 두 번째 특별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본 조건은 8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전부 해당이 돼야 되고요. 밑에 특별 조건 5가지가 있는데 이 특별 조건은 이 5가지 중에서 기본 조건을 충족한 거에 플러스 1가지 이상만 충족이 가능하면 이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조건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일 것. 계약직으로 채용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고요. 두 번째,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갖다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을 것. 세 번째, 대상자로 신청하고 있는 다른 지원금이 없을 것. 다만 80만원 이하 지원금일 경우에는 차액만큼 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입사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일 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졸업 예정자는 또 제외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사업주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당연히 신청 불가할 거고요. 여섯 번째, 이 채용 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곱 번째, 퇴사한 지 1년 이내에 본사에 재입사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는데 퇴사에 대한 이유가 권고사직 후 재입사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8번째, 근로자가 채용하는 직원이 고용보험에 이중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 시에는 기업 워크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조건의 특별 조건,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데 첫 번째, 고용하는 직원 자체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일 것.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최종 학력 졸업 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것.
이 자체는 고용보험 그 가입 내역 서류를 갖다 확인하면 이 내용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회사에 입사를 갖다 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12개월 미만입니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고졸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일 것. 네 번째, 이 대상자가 자영업을 갖다가 했었는데 폐업 후 최초 취업일 것. 다섯 번째, 장애인 그리고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일 것. 즉 특별 조건 관련된 부분은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돼도 기본 조건 8가지 플러스 한 가지만 해당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이라고 하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원을 채용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청년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원 인원 곱하기 월 8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갖다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고용기간이 6개월 종료일에 속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채용을 정기적으로 하고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7개월 차부터 7, 8, 9, 3개월 안에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면 7개월 차이게 되면 직전 6개월에 대한 부분이니까 480만 원을 갖다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매달 도래하는 시기에 따라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올해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네, 오늘은 결산 후 대표이사가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내용 3가지에 대한 중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